일단 등기부 자체가 갑구에 이제 빨간 게 여기 붙어 있으면 또 국세부터 해서 압류, 가압류,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부터 해서 개인 채권, 은행 채권까지 없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 하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벌어졌죠. 네, 안녕하세요. 빌딩와이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저희 채널에 처음 출연을 하는 팀장님입니다. 저희 회사에 저와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성현준 팀장님과 같이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G중개법인의 성현준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어색한 것 같아. 첫 촬영이어가지고. 네. 오늘 성 팀장하고 같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고난이도의 물건을 중개를 했잖아요. 어려운 이 중개를 진행을 했던 담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를 오늘 들어보고자 그리고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선뜻 다른 중개사분들도 중개를 하기 꺼려하는 물건인데 이 어려운 걸 우리 성 팀장이 또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을 매매를 진행하게 된 계기부터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원래 이 매물이 광고에도 올라와 있었고 막 어디 숨겨져 있거나 이런 매물은 아니었고 사실 그 광고 금액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신림동을 뭐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또 있겠지만 일단 등기부 자체가 갑구에 이제 빨간 게 여기 붙어 있으면 또 접근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다른 손님들도 몇 번 보셨다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쵸. 그러면 질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지. 무섭죠. 어쨌든 그거를 이제 잘 해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보고 와서 가계약금을 우선 넣었죠. 건물 상태도 좋고 또 앞에 거리도 넓고 되게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어요. 도로가 다 마음에 들어서 이제 가계약금을 넣게 됐고, 이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회의를 하면서 등기부가 이런 상황인 건물이 있다. 근데 이거를 매수자분께서 마음에 들어 하는데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매입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가계약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쵸. 사실 만류를 하셨죠. 왜냐면 근저당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건물의 등기에는 우리가 이론상 배웠던 안 좋은 건 다 들어있었어요. 국세부터 해서 압류, 가압류,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부터 해서 개인 채권, 은행 채권까지 없는 게 없었잖아요. 배운 게 다 있었죠. 그 중에서 국세 체납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한 감이 있다. 세금 체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정도로 세금을 체납을 했다라면 다른 무언가가 다시 압류가 들어오거나 다른 세금이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만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 팀장이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죠. 세무사, 법무사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조력도 받았었고, 가계약금을 어떻게 해서 넣었죠? 우선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 관계들을 다 샅샅이 파헤쳐 봤고요. 뭐 지방세, 국세를 다 떼서 계산하고 그 금액을 받아서 봤을 때 이제 매가를 넘어서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뭐가 더 들어오더라도 매가를 넘어서진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법무사님 자문도 받고 매수자분하고도 일단 채권 최고액 정도는 이 정도 있고 매가에 비해서는 아직 좀 낮다. 그래도 괜찮으시겠냐? 완전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지금은 안 보이는 국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한 후 끝에 매수자분도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선은 가계약금을 입금을 하게 됐죠. 가계약금 입금하는 그 당시에도 물론 이제 그 압류나 가압류, 세금 체납, 그리고 을구에는 뭐 기본적인 개인은행, 임차권 등기까지 등기부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 이거를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 매도자 미팅도 했었고 그 계산하에 이제 가계약금을 입금을 하게 됐는데 우리 하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벌어졌죠. 눈을 질끔 감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 아찔하죠. 정말.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사실 이거는 비상이다. 왜냐면은 국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잖아.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어가지고 가계약금을 넣고 본계약까지 기간이 한 달 정도가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 아니나 다를까 들어왔단 말이야. 하루에 한 번씩 등기를 떼어봤죠. 본계약 전에 한 개 들어오고 본계약 당일에 하나가 접수됐죠. 알아본 결과 그게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예정대로 본계약 예정대로 이제 진행을 하자 했는데 이제 당일에 또 접수 중인 게 하나 더 처리가 됐는데 그건 이제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확인이 될 때까지 본계약을 미뤘죠.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수도세와 지방세가 추가로 압류가 돼서 그게 합쳐서 한 3천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가계약금
넣을 때도 추가로 들어오면 이제 해제를 하겠다라는 이런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해제 요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해지 의사를 밝혔죠. 왜냐면 그때는 저희도 이제 이거 하지 마시라고. 지금 들어온 게 2개인데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더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해지 의사를 밝히고 이제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매수자가 입금한 돈은 이미 이미 그 생활비로 쓰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머리가 우리가 엄청 아팠잖아. 이러면 이제 사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냐, 또다시 또 공부를 했죠. 그때 우리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거는 그 이상 뭐가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건데 소유주분이 사업체가 여러 개였잖아. 여러 개의 사업자가 있으니까 큰 사업장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부가세로 인해서 엄청난 압류가 또 들어오면 이건 정말 위험하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스톱을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건물을 보기도 했었잖아. 사실 이거는 이제 이대로 세이브 해두고, 왜냐면 가계약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다른 건물을 이제 계속 또 찾아봤죠.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두고 이제 다른 건물 마음에 드는 건 그걸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이 정도 위치에 시세보다 싸고 제일 낮게 받은 감정평가 금액이 28억이거든요. 높게 받은 데는 32억, 33억까지도 받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매매가도 저렴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또 잘 나왔잖아. 그쵸. 위치도 코너 건물이었고. 지금도 사실 없어요. 비슷한 게. 매수자분도 이거를 풀어보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었죠. 본격적인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약이 안전하게 끝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매수자분이 절대 손해보시면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조언도 받고 방법을 많이 찾았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매도자를 굉장히 좀 몰아붙이기도 했었죠. 그때는. 근데 매도자분도 이제 또 만나보면 열이잖아요. 매도인이 되게 열이세요. 시간만 조금 주시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든지 매도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땀만 먹지 않게 붙잡는 거,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었죠. 그러면 매수자분께서도 안전하게 내가 소유권만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매수자분하고는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건물을 되게 여러 군데서 많이 보셨고 그래도 요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제일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하면은 계약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 주셔서 이제 저희는 그때부터는 매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방법을 구하고 판을 짰죠. 그래서 신림동에 이 건물을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할 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26억이었죠. 그래서 26억이라는 금액으로 가계약금이 들어갔고, 계약금의 일부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려했던 아까 추가적인 압류들이 들어오면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해제를 하려고 했고, 매수자분께서 다른 건물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이만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서 해제를 안 하는 대신에 금액을 낮춰달라. 본 계약에 우리가 쓴 금액이 그러면 얼마예요? 24억 4천. 1억 6천을 깎았죠.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이 1억 6천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닌데.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결과론적으로는 매수자분도 너무 만족을 하시고. 보통은 매수자분께서도 대단한 용기예요, 이거는. 아, 그쵸. 위험한 물건이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잘 해결할 자신은 있었지만, 근데 그 중간에 위기가 있었을 때 이걸 매매가도 한 번 더 조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그럼 더 좋은 금액에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이거는 매수자가 결단을 안 내렸다라고 하면 이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었지. 사실 매수자분이 좀 뭔가 일이 닥쳤을 때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해결해 나가보자 뭐 이렇게 계속 해결을 하고 저희도 도와서 서포트 해드리고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거래를 했죠. 그런 이제 매수자 의견을 듣고 본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기로 했고, 통상 거래를 하면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이 있던지 없던지, 아니면 계약금, 잔금, 대출로 이제 잔금 치고 소유권 가져오고, 보통의 계약이 이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이제 압류랑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약서 쓸 때도 다른 계약이랑은 좀 다르게 진행을 했었죠. 우선은 본계약 날짜를 잡기 전에 어떻게 하면 안전할지를 또 법무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법무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이제 소유권 이전 가등기, 국세 빼고는 이제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걱정됐던 게 국세가 걱정이 조금 돼서 여러 개 있는 사업자의 부가세, 지방세, 뭐 국세를 다 자료를 받아서 안 낸 항목이 한 80개가 넘어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먼저 하고 계약서를 쓰고 이전 등기 확인을 한 뒤에 매수자분께서 세금들을 대납했죠. 그때 이체하느라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그때 은행이 5시까지인데 6시까지 이제 정재용 지점장님이 처리를 해주셨어요.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80몇 건을 이제 처리하고 계약금을 사실 그렇게 쓴 거죠. 원래는 이제 매도인에게 가야 될 계약금을 급한 세금들을 이제 계약금 쪽으로 해서 거의 한 80여 건 되는 걸 납부를 하는 걸로 이제 계약금을 대체를 했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대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주고 매도인이 납부를 해도 돼. 그때는 근데 하지만 매수자 돈이 이미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했던 방법은 직접 매수자가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약 당일은 계약금을 세금을 납부하는데 처리를 했다. 그쵸. 이제 그날 국세 관련해서는 다 처리하고 이제 그 이후에 개인 채권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자가 직접 법무사님 통해서 돈을 입금을 하고 이제 상환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말소 처리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임차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잔금날 처리기를 하기로 이제 채권자분들하고 연락을 통해서 다 받고 일단락이 됐죠. 잔금까지는. 그래도 그 채권자들하고 협상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연락을 드리기 전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좀 많이 무서웠어요. 저희는 이 돈을 받아서 최대한 안전하게 돌려드리려고 전화 드린 거고 받으셔야 되지 않냐, 손해보시면 안 되니까. 정말로 근데 저희는 도와드리려고 전화 드린 거잖아요.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안전하게 돈 다 챙겨드리려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고 좀 협조 좀 요청해 드렸더니 그걸 잘 도와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본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잔금일까지도 하루하루를 이제 거의 기도를 하면서 무사히 끝나길,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잔금날이 왔죠. 그날이 왔어요. 네, 그날 잔금날, 그날 또 여느 계약과 다른 잔금일의 풍경이었잖아요. 그쵸. 일단은 매도인 매수자분이 돈이 이제 오고 가는 되는데 돈 받으실 분들이 여러 분 계셨기 때문에 채권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희 사무실로 이제 오셔서 여기 받아가십시오. 일단 은행에서 법무사 나오고 매도인 매수인 나오고 이제 우리 담당 직원 성 팀장이랑 이제 저희 다 모여 있고 차례차례 들어오셔서 정산 받아 가셨죠. 그쵸. 매도인분이 이제 정말 안절부절 못 하시더라고요. 채권자분들 돈 받아가시고 나머지 그 을구에 있던 채권 관계들은 잔금일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문제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된 거래 사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중개사들도 쉽게 선뜻 중개를 하기 어려운 물건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어려운 걸 해냈단 말이야. 많은 공부가 됐고 많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험을 토대로 주로 어떤 내용들을 주의를 하면 좋은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많이 느낀 건 혼자서는 해결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이 여러분 모이셔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고 매도자분, 매수자분도 해결해 나갈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잘 마무리돼서 자신감도 얻었고, 제일 중요한 건 꼭 혼자서 생각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되고 중개사분들과 법무사님들 같이 경험 많으신 분들하고 꼭 컨설팅 아니면 조언을 꼭 받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자에게 굉장한 이득을 안겨줬다. 요즘처럼 공실 리스크가 많은데 이 건물은 좀 공실이 없잖아요. 네. 당장 이제 소유권 가져오시고 다음 달부터 이제 월세 따박따박 수익률이 5%가 넘는 수익률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자 내고 그 차입금 또 따박따박 받으시면서 모두가 웃는 해피엔딩이 되기는 했죠. 이 계약을 끝까지 해보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매도인의 의지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만나봤을 때 이분도 사실 이렇게 압류가 들어오고 급격하게 사업이 기울어진 건 코로나 때 이제 타격을 많이 받으셨고 채무와 체납이 이렇게 발생을 하셨었고 기본적으로 이 건물을 팔아서 본인의 채무 관계를 정리를 하고 싶으신 간절함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저희한테도 정말 몇 번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협조를 다 해주시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일 컸던 거는 그 임차권자분들한테 일부씩 상환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저희도 의지가 있으시구나를 확인했던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작년 24년 하반기에 이제 계약을 했던 사례 중에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고 위험하다 생각을 했던 거래 사례를 직접
진행을 했던 이제 담당 팀장님과 함께 영상을 촬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처리를 정말 잘하는 이제 중개사를 만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중개사를 만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성공적인 투자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성 팀장님이 채널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원래 이런 직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말이 많고 일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고 하는데, 이제 첫 촬영이다 보니까 또 다음 촬영에는 이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같이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 팀장 문의 많이 주세요.